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블랙록이랑 뱅가드 같은 초대형 자금이 물밑에서 조용히 XRP 쪽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뭡니까? ETF로는 거의 사상급 유입이 찍히는데 정작 가격은 반대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떤 장면일까요? 여러분이 차트만 보면서 아, 이거 끝났다 하고 한숨 쉬는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는 장외 시장에서 소리 없이 물량을 긁어 담는 손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업비트에만 60억 달러 규모의 XRP가 쌓여 있고 리플 지갑에서 바이낸스로 수천만 개씩 코인이 이동하는데 이게 정말 대량 매도 준비 신호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털어내기 직전에 하는 사전 정리일까요? 여기에 일본 금리 인상 논의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유동성은 바닥까지 말라붙고 정치권에서는 트럼프냐 해리스냐를 두고 지지 논쟁이 계속 붙으면서 커뮤니티 내부 의견도 완전히 갈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도 리플은 40억 달러를 쏟아붓듯 투자하면서 기존 은행 인프라를 통째로 갈아엎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신호들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정말로 이 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어떤 부분이 답답한지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ETF로 돈이 저렇게 들어오는데 왜 차트는 거꾸로 내려가냐? 업비트에 쌓였다는 60억 달러 물량은 도대체 어떤 성격이야? 리플이 사업 확장한다고 돈 쓰는 건 알겠는데 왜 토큰 가격은 그대로야?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의문들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뉴스와 데이터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고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선 최근 24시간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XRP가 대략 마이너스 3에서 4%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같이 줄어든 모습이 보이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상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XRP 현물 ETF로 들어오는 자금이 역대급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뒤가 좀 안 맞죠? 돈은 사상 최대로 들어오는데 가격은 오히려 미끄러진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동네 빵집에 아침부터 손님이 줄을 길게 서 있는데 빵값은 오히려 오늘 특가 붙어 있는 느낌. 딱 그 장면이랑 비슷합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면 이 조합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XRP 시장이 정확히 이 모양새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ETF로 새로 유입되는 매수 자금이 아무리 많아도 반대편에서 터져나오는 공포성 매도 물량, 그리고 레버리지 강제 청산 물량이 그 돈을 몽땅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 체감하시죠? 비트코인도 크게 흔들리고 알트코인들은 줄줄이 얻어맞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계속 뒤로 밀리고 거시경제 환경은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이런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겁을 먹고 먼저 던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레버리지로 들어온 분들은 강제 청산이 걸리면서 어쩔 수 없이 대량 매도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ETF를 통해 들어오는 기관 자금은 가격을 끌어올리는 추진력이 되기보다는 시장에 쏟아지는 매도 물량을 그대로 받아내는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시장은 호재 나오면 바로 급등, 이 공식이 깨져버린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전 같으면 ETF 승인 한 방이면 로켓이었는데 지금은 로켓이 발사돼서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장 심리가 바닥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포와 불확실성, 의심, 우리가 흔히 FUD라고 부르는 감정들이 지금 극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런 식으로 FUD가 극대화된 구간이 오히려 강한 반등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던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온체인 분석으로 유명한 SANTIMENT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XRP 투자 심리 지표가 완전 바닥을 찍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이 기회였던 적이 많았다. 이런 분석이죠. 물론 과거 패턴이 미래를 100%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흐름은 분명 존재합니다. 대부분이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 타이밍에 진짜 기회가 문을 두드린 적이 많았다는 거죠. 기술적 지표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RSI라는 지표가 있죠. 쉽게 말하면 지금 너무 많이 팔렸나? 아니면 너무 과열됐나? 이걸 보는 지표입니다. 현재 XRP RSI가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MACD도 마찬가지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질 조짐이 보인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요. 이 신호는 보통 하락 힘이 약해지고 상승 쪽으로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XRP는 끝난 코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딱 애매한 경계선, 즉 변곡점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박스권 안에서 얻어맞으면서 다음 방향을 결정하려는 구간이죠. 과거처럼 대세 상승 끝나고 80%, 90% 붕괴하는 전형적인 구조는 아직 확실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다를 수 있다는 주장에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붙는 상황입니다. 이제 본론 중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질문, 이거죠. ETF로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왜 거래소 차트는 움직임이 없냐?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큰 자금의 상당 부분이
여러분이 매일 보는 거래소 호가창 위로는 잘 안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처럼 업비트나 바이낸스 로그인해서 그 자리에서 시장가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장외거래, 흔히 OTC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티 안 나게 대량 물량을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큰 기관이 XRP 1억 개를 사고 싶다고 가정합시다. 이걸 거래소에서 시장가로 쓸어 담으면 호가창이 순식간에 비고 가격이 폭등해버립니다. 그럼 기관 입장에선 평균 매수가가 말도 안 되게 비싸지죠. 그래서 리플이나 대형 보유자에게 직접 접근합니다. 우리가 1억 개 살 테니까 개당 얼마에 넘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조용히 협상하는 겁니다. 가격이 합의되면 한 번에 블록들처럼 체결되고 그 과정이 거래소 차트에 그대로 찍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리플 관련 지갑에서 4,600만 개가 넘는 XRP가 바이낸스로 이동했다는 온체인 데이터가 포착된 적이 있죠. 대략 1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 뉴스가 돌자 사람들은 이제 대량 매도 나오겠구나 하고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OTC 거래 처리를 위해 바이낸스로 옮겨진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이낸스 내부에서 기관과 블록들로 넘기는 구조라면 시장 가격에는 큰 충격이 덜 나타날 수 있죠. 정리하자면 지금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래와 기관은 햇볕 아래 공개 시장이 아니라 그늘진 장외 쪽에서 조용히 쇼핑하고 개인 투자자는 눈앞에 캔들만 보면서 끝났다, 더 빠진다 하고 컵에 질려 물량을 던지는 상황. 여러분이 공포에 손절하는 그 코인을 어딘가에 누군가는 묵묵히 받아 모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업비트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보겠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업비트가 보유한 XRP 규모가 약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이 넘는 수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025년 들어 가장 높은 보유량이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갈립니다. 첫째, 한국 투자자들이 XRP를 정말 많이 사서 쌓아두고 있다. 둘째, 언제든 대형 매도가 나오면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특정 거래소가 이렇게 큰 물량을 쥐고 있으면 시장 유동성이 얇은 구간에서 대규모 매도가 한 번에 나오면 가격이 단번에 꺾일 수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대형 트럭이 갑자기 들어오면 주변이 우르르 밀려나는 그림, 딱 그거죠. 그래서 이런 대량 보유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긴장하는 겁니다. 반대로 시각을 바꿔보면요. 이 물량이 장기간 묶여서 시장에 잘 안 나온다면 유통 가능한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결국 이건 어느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서 전 세계 경제 환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 유동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돈이 얼마나 활발하게 도느냐, 이 문제죠. 그런데 지금 유동성이 바닥 수준까지 내려앉아 있습니다. 왜냐? 미국은 여전히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은 수십 년 만에 본격적인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얘기가 왜 중요하냐고요? 일본은 오랫동안 제로 금리에 가까운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관들이 일본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을 써왔죠.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빌린 돈을 정리해야 하니 해외에 투자해둔 자산을 팔아서 회수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전 세계 곳곳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현실이 됩니다.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유동성이 줄면 가장 먼저 얻어맞는 게 위험 자산입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가릴 것 없이 때리는 구간이 나오죠. XRP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흐름 속에서 다른 자산과 함께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하나 나옵니다. 유동성 위기가 올수록 시장 전체 유동성을 더 효율적으로 돌려줄 인프라가 필요해진다는 점입니다. XRP가 처음부터 내세운 가치가 바로 이 부분이죠. 국경을 넘는 송금을 더 빠르고 더 싸게 만들겠다. 지금 은행의 해외 송금 구조를 보면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를 활용합니다. 쉽게 말해 각 나라의 돈을 미리 쌓아두는 구조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려면 미국 쪽에 달러가 미리 있어야 하고 미국에서 유럽으로 보내려면 유럽 쪽에 유로가 준비돼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유효 자금이 수조 달러 단위로 묶여 있습니다. 실제로 쓰이지 못하고 잠자는 돈입니다. XRP는 그 비효율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원화를 XRP로 바꾸고 그 XRP를 곧바로 달러로 전환해 송금하면 몇 초 만에 정산이 끝납니다. 각 나라의 돈을 따로 쌓아둘 필요가 줄어드는 구조죠. 이걸 주문형 유동성 ODL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글로벌 금융 위기가 진짜로 터지면 은행과 기관들은 묶여있는 자금을 최대한 풀어야 합니다. 그 순간 XRP 같은 인프라가 빛을 발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물론 이건 중장기 시나리오입니다. 내일 당장 폭등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큰 흐름을 길게 놓고 보면 유동성 위기가 오히려 XRP 같은 솔루션에 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헐값일 때 대량으로 매수해 수십억 %에 달하는 수익률을 올린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고 그의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빈치 제레미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 전용 제트기, 각종 슈퍼카, 요트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지금 보스처럼 살고 있다. 비트코인 침체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지점은 바로 다빈치 제레미의 다음 행보입니다. 절대 가볍게 투자하지 않지만 한번 투자하면 기록적인 수익률을 찍어내는 이 다빈치 제레미. 그가 이번에 선택한 타깃이 바로 시바이누입니다. 최근 그는 시바이누를 대량으로 사들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제레미의 지갑 한 곳에서 확인된 시바이누 보유액만 해도 무려 한화 20조 원에 달합니다. 지갑이 한 개만 있을 리는 없으니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그가 공식 석상에서 직접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온체인상에서 지갑을 추적하는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드러난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시바이누의 가격을 과연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는 정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목표 시점은 2026년 1월까지 목표 가격은 무려 1달러, 지금 환율 기준으로 약 1423원 수준입니다. 현재 시바이누가 0.01원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셈입니다.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 제레미가 비트코인에 처음 들어갔을 때를 떠올려보면 10달러 수준이었던 비트코인이 결국 1000달러 이상으로 폭등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오히려 지금 이 시바이누 목표가는 귀여운 수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목표가를 잡아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빈치 제레미는 코인 가격 그 자체보다는 그 뒤에 깔려있는 기술과 네트워크의 흐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기술의 방향성에 투자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다빈치 제레미의 예언은 그냥 과장된 말이 아니라 실제로도 코인 시장에서 벌어졌던 굵직한 사건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맞히며 암호화폐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거래소들이 파산하기 몇 달 전부터 그는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미리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마운트곡스, FTX 같은 대형 거래소들이 바로 다빈치 제레미가 사전에 위험 신호를 언급했던 곳들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그는 2021년 거품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말처럼 비트코인은 2만 달러를 찍은 뒤 급락했고 그 이후 그의 옛 영상들이 다시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시바이누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볼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기록된 다빈치 제레미의 코인 관련 예언들은 사실상 적중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실제로 제레미가 시바이누 관련 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만 해도 시바이누 가격은 0.001원대에서 0.01원대 사이에서 그저 옆으로 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바이누가 본격적으로 폭등하기 이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때 그의 말을 믿고 매수했더라면 이미 1000% 이상의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정도 예언이라면 한 번쯤 믿어볼 만하지 않나? 적어도 손해볼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영상이 올라왔을 당시 다빈치 제레미는 시바이누의 가격에 대해 단 100일 안에 지금보다 몇백 %는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여줬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이 올라가던 시점까지도 시바이누는 몇 년 동안 지루하게 횡보만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그전 1년 이상은 더 길게 옆으로만 기었던 상황에서 단 100일 안에 급등한다는 말이 나오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100일이 지나고 나서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바이누 가격이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영상이 올라간 이후 시바이누는 무려 500% 이상 폭등하며 당시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는 25년과 2026년의 시바이누 가격이 어떤 변동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의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전 과정을 통째로 공개해버렸습니다. 시바이누 가격이 앞으로 어떤 구간에서 상승이 나올지, 어느 시점에 폭락이 한번 크게 나오는지, 또 그 이후 반등은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오는지까지 하나하나 시간 순서대로 아주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정확한 날짜까지 콕 집어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다빈치 제레미의 유튜브 채널을 찾아 들어가 봤는데 이상하게도 그 문제의 영상만 쏙 빠지고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하고 귀찮게 해서 결국 본인이 번거로워져서 영상을 내려버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그 원본 영상이 올라왔을 때 이미 전체를 저장해둔 상태라 시바이누의 앞으로의 가격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이번 공개 영상에서 그대로 다 풀어버리면 향후 여러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1대1로 신청을 받는 분들에 한해서 따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정보를 유료로 파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무료로 돈 한 푼 안 받고 드리는 거라 받으셔서 손해보실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빈치 제레미를 오래 지켜봐 온 일부 추종자들은 그 영상이 처음 올라왔을 때 미리 시바이누를 매수해두었고 현재까지도 시바이누로 상당한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빈치 제레미 본인도 시바이누 고래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회를 눈앞에서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바이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막 새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빈치 제레미가 예언한 시바이누의 향후 가격 변동 흐름과 최종 목표가, 그리고 여기에 맞춰 준비해야 할 매수매도 전략까지 모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는 100% 무료 정보고, 위에 보이는 번호가 제 핸드폰 번호인데 이번 영상에서만 특별히 공개합니다. 다빈치 제레미가 예언한 시바이누 향후 가격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3251-7782 이 번호로 문자 시바단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답장 드릴 거고요.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고 영상 내려버릴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010-3251-7782 이쪽으로 문자로 시바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